자, 주말 잘 보냈나요? 이번 주부터는 1학년 전체가 수업받는 게 아니라 각 반별로 수업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회계원리는 진도도 맞추고 시험도 같이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강의를 녹화해서 각 반의 시간표대로 하지만 수업은 똑같은 영상으로 진행할까요? 그러면 지금 시간은 반마다 다르겠지만 1학년 회계원리 8차 시 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안 배우고 학교 산책하는 자습했었죠, 그죠? 기억하죠? 자, 그러면 지난번 걸 복습하면서 오늘 배워야 될 계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계정이 뭐냐고요? 조금만 기다려, 이야기해 줄게. 자, 복습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한 2주, 1주간 회계에 대해서 배웠잖아. 근데 회계가 뭐 하는 거라고? 회사에서 돈계산하는 거. 돈계산 왜 하지? 그게 회계의 목적이었지. 이거 아니었니? 얼마 가지고 있는지 얼마 벌었는지 알고 싶어서. 다 필요 없어요. 제일 간단한 건 회사에서 회계라는 돈계산을 왜 하느냐? 돈 얼마 있는지 얼마 벌었는지 계산하려고.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 걸 유식한 말로 유용한 정보라 그랬죠. 자, 그럼 다시 복습해보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조금 유식한 말로 재무 상태를 알고 싶어. 재무 상태는 변하니까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그리고 얼마 벌었는지를 알고 싶은 거는 장사한 성과잖아, 성과. 그래서 경영성과라고 이야기하죠. 경영성과는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알고 싶은 게 회계의 목적이었잖아. 뭘 봐야 알 수 있었죠. 성적은 성적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재무상태를 알려면 재무상태표, 경영성과를 알려면 손익계산서, 이 두 개의 표를 만들어야 되겠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회계 배우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만드는 것, 이게 최종의 목적이거든요. 이런 표들을 다 합쳐서 이거 말고 또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주석 5가지를 합쳐서 재무제표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여러 표들, 이런 게 만드는 게 회계의 목적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고. 그러면 여기 또 가볼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재무상태표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회사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빚 빼고 나면 진짜 내 돈이다. 기억하니? 자산, 부채, 자본 3가지 요소를 알면 재무상태를 알 수 있었고,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 얼마 벌었는지 알고 싶잖아. 2가지만 알면 돼요. 얼마 썼는데 얼마 벌었다. 이거 빼면 이익이나 손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2가지 항목만 있으면 돼요. 5가지. 재무상태를 이루는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를 이루는 수익, 비용, 이 5가지를 알면 되겠네요. 자, 이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나요? 여러분이 회계하면서 다 듣고 잊어버려도 되지만 외워야 될 게 한 2-3개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이 이거였어요. 이 표 2개 외워주는 거. 우리 회계의 목적이잖아. 재무상태표는 보고 우리 회사가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있는 표라고 그랬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화와 채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나 누구한테 받아야 될 것, 그것을 자산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1,000원이 있다고 치자. 1,000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누구한테 받아야 될 거 자산 1,000원. 그 중에 빚이 있어요. 빚 700원을 빼면 진짜 내 돈, 순자산의 다른 말 자본. 이렇게 된다 그랬지. 자산은 왼쪽에 적고, 왼쪽을 차변이라고 그러고, 부채 자본을 오른쪽에 적어요. 아무 뜻 없어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불러요. 우리끼리만 아는 약속. 자산은 차변에, 부채 자본은 대변에. 재무상태표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을 알 수 있고, 부채하고 자본 더한 게 자산이고, 부채는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 알 수 있어요. 뭐 공식이라고 하는데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 그림 하나 외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요거 하나 했고, 2번째. 손익계산서는 얼마나 벌었는지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2가지만 알면 돼요. 얼마 썼는데 400원 썼어요. 비용. 그 다음에 얼마 벌었는데 500원 벌었대요. 수익. 수익이 500원이고 비용이 400원이면 100원 남겨 먹었죠. 이익. 반대가 되면 손실이 난다 그랬어요. 이거 쌤이 퀴즈 문제는 몇 번 냈는데 자꾸 틀리대. 수익과 비용만 알면 손익계산서를 알 수 있어요. 회계에서 이 2가지만 외워주시면 돼요. 이때까지 우리가 2주간 배운 것 중에 이 2가지만 알면 돼.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 이렇게 배우라고 그랬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여러분이 이 표 2가지를 알고 있으면 그동안 수업 다 잘 배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 하면, 이리 와볼래? 이리 와볼래? 계정이라 그랬지, 계정. 계정은 영어로 어카운트라 그래요. 어카운트.
카운트, 세는 것. 그러니까 동계산하는 건데 그걸 계정이라고 하거든, 영어로. 그런데 어카운트에 ing를 붙이면 뭐뭐에 ing 붙으면 뭐뭐 하는 짓이잖아. 뭐뭐 하는 것. 어카운팅 하는 것. 어카운팅. 계정 짓이라고 할까? 어카운팅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어디 갔지? 회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어카운팅이 회계고 어카운트가 계정이니까 계정이라는 게 곧 회계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계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한번 이리 와볼까? 우리가 우리 회사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알고 싶은 게 회계에서 할 일인데, 이 회사가 재산이 1,000원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자, 이 회사는 돈으로 900원을 가지고 있어요. 1,000원 중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 재산이죠. 그게 100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1,000원이긴 한데 돈으로 900원이 있고 땅으로 100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회사는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야. 1,000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돈은 100원밖에 없는데 땅이 900원치 있대. 이럴 수 있겠지. 그러면 이 회사하고 재산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지? 똑같지만 우리는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계의 큰 의사결정. 이 회사가 좋을까? 이 회사가 좋을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회사가 좋은 것 같아? 이 회사가 좋은 것 같아? 어디? 이 회사가 좋겠죠. 왜? 얘는 돈이 900원 있고 땅이 100원 있어요. 얘는 돈이 100원 있고 땅이 900원 있어요. 재산의 전체는 같지만 종류가 다르잖아, 종류가. 당연히 이 회사가 더 좋지 않겠니? 왜? 유동성이 있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럼 이런 예를 들어봐요. 지난 설 때 세배를 했어. 그래서 어린이 세뱃돈을 주셨는데 5만 원으로 받는 게 좋니? 5만 원짜리 가방을 받는 게 좋니? 뭐라고? 5만 원짜리 돈이 좋잖아. 왜 좋아? 돈으로 받으면 다른 걸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가방은 그냥 가방이잖아. 가치는 똑같지만 이게 훨씬 좋죠.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고. 이런 성질을 유동성이라고 해요. 유동성. 돈으로 잘 바뀌는 성질을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돈이 900원 있으면 땅 사면 되잖아. 그렇지만 땅은 돈으로 바꾸기 쉽지 않단 말이야. 혹시 부동산 오른다고 땅이 더 좋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은 얼마든지 땅으로 바뀌기 쉽지만 땅은 돈으로 바뀌기 힘드니까 돈이 더 많이 있는 게 좋겠죠. 유동성이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 회사보다. 그래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려고 한다면 1,000원을 재산이 있는데 어떤 재산이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1,000원의 재산 중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어떤 재산이 있는지 각각 종류가 여러 가지일 거야. 이 종류를 회계에서는 계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돈이라는 계정, 땅이라는 계정.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재산이 똑같이 1,000만 원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는 건물로 얼마가 있고 어떤 회사는 자동차로 얼마 있고 어떤 회사는 돈으로 얼마 있고 어떤 회사는 받아야 될 돈으로 있대요. 그러면 그 재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각각을 계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정. 자, 그러면 빚도 마찬가지겠죠. 회사에 빚이 있는데 700원의 빚이 있는데 여러 가지 빚이 있을 수 있어요. 상품을 사오고 못 준 빚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빌린 다음에 갚아야 될 빚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이런 것도 빚의 종류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있는 돈 쓴 비용, 돈 번 수익 생각해봐요. 회사가 돈 쓰는 게 어떤 게 돈 쓰는 게 있을까? 어떤 게 돈 쓰는 게 있을까? 직원들한테 월급 든다고 돈을 썼어요. 월급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집세를 낼 수 있겠죠. 집세가 뭐냐고요? 회사에서 사무실이나 공장을 빌렸을 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 그렇게 돈 쓴 걸 집세가 있을 수 있을 거야. 월급을 쓰기도 하고 집세를 쓰기도 하고 전기세를 쓰기도 하겠고. 그렇죠? 돈 번 거는 하나밖에 없을까? 제일 대표적으로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회사가 돈이 많아가지고 누구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이자를 받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돈 쓴 것도 여러 가지, 돈 번 것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요. 쓴 게 400원이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돈 번 게 500원이지만 여러 가지로 벌었을 거란 말이지. 그 여러 가지를 뭐라고 하느냐? 계정이라고 한다고. 계정. 계정의 뜻을 알겠습니까?
이 계정을 은행에서는 계좌라고 부르기도 해요. 계좌. 여러분 은행 가면 각각의 계좌가 있잖아요. 엄마 계좌, 아빠 계좌, 내 계좌.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거, 이 사람 거, 이 사람 거 다르잖아. 그걸 각각의 계좌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 회사의 재산이나 빚이나 돈 쓴 거나 돈 번 거가 여러 가지 있으면 그 각각을 계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정. 우리가 배우는 공부 중에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뭐 체육도 있고 과학도 있고 회계도 있잖아. 그걸 각각을 과목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각각을 계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이제 외워야 할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회사는 돈이 900원 있고 땅이 100원 있는데 이 땅을 100원치밖에 없어서 땅이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보자. 잘 안 보이니? 다른 색깔로 써볼까? 코딱지 100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코딱지만한 땅이 있어가지고 코딱지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 우리 회사 사람들은 알겠지. 돈이 얼마 있고 코딱지만한 땅이 100원이 있다고. 근데 딴 사람이 봤을 때면 회계가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보여주는 게 재무회계였잖아. 코딱지가 100원 있다 그러면 저 회사는 코딱지가 있는 건가? 코딱지를 왜 가지고 있지? 아, 코딱지에서 무슨 바이오 성분을 해가지고 약품을 만들려고 하나? 식품을 만들려고 하나? 별 생각을 다 하겠죠. 근데 얘는 뭐라고? 땅이잖아, 땅.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이 내 재산이 얼마 있네, 빚이 얼마 있네 이런 걸 알고 싶으면 이 각각의 계정에 약속한 이름을 붙여야 될 거야. 그래야지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약속한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걸 바로 계정 과목이라고 불러요. 계정 과목. 교과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산수를 배우는 건 수학, 우리말을 배우는 건 국어, 역사를 배우는 건 한국사 이렇게 이름 정해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회사에 재산이 있는데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약속한 이름이 있고 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아는 말만 쓰는 게 아니라 약속한 이름이 있어. 이거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끼리 다 아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있는데 한번 만들어보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외워야 될 거긴 하지만 누구든지 보고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단순한 걸로 했으니까.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재산이 있다고 해야 될까? 돈이라고 해야 될까? 현금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일본말로 옷가네가 있다고 해야 될까? 쩐이 있다고 해야 될까? 진아쌤, 무슨 이름이 제일 일반적일까요? 현금이요. 네. 돈을 가지고 있으면 현금이라고 약속한 이름을 써요. 얘는 이름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돼요. 이 이름 그대로 우리가 약속처럼 외워줘야 됩니다. 자, 문제에 코딱지 나왔어요.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딱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돼지라고 해야 될까요? 자, 약속한 이름 뭐예요? 토지요. 네, 땅을 가지고 있으면 토지로 약속했어요. 안 어렵잖아요. 만약에 빌딩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우리 회사에 집 빌딩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건물. 빌딩이라고 하지 않고 건물이라고 약속했어요. 이 약속한 이름들을 외워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현금이 900원 있고 토지가 100원치 있고 건물이 100원치 있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니까 가장 쉬운 단어들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계정 과목 중에 이런 계정 과목이 있을 수 있어. 되게 길어. 긴데 이건 단순하게 좀 짧게 해야 되겠어. 짧게 해놓으니까 좀 어려운 게 있어요. 한자를 이용해서 줄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산 중에 누구한테 받아야 될 것도 내 자산이잖아. 상품을 팔고 돈 받을 게 있어요. 그럼 이건 내 재산 맞죠? 상품 100원치 팔고 내가 받아야 될 돈이 100원 있어. 그러면 그거는 계정 과목을 뭐라고 써야 될까? 상품을 팔고 돈 받을 거. 상품 팔고 돈 받을 것. 너무 길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받을 거라고만 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받을 게 있을 거니까. 이때 한자를 이용했어요. 이렇게 상품을 팔고 못 받았으니까 외상이라는 말을 쓰고, 물건을 판 걸 한자로 매출했다고 쓰고, 돈을 금이라고 쓰면 외상 매출금 100원이라고 하면 상품을 매출하고 받지 못한 돈이라고 약속한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면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저거는 상품을 팔고 이 회사가 못 받아서 받을 재산이 100원 있구나 라고 회계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한 이름들을 개정 과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외워줘야 할 두 번째 것이 이 개정 과목이에요. 이 개정 과목은 1학기 수행평가에 테스트할 예정이니까 잘 외워둬야 되겠어요. 앞으로 남은 두 번째 9차시, 10차시는 이 개정 과목 외우는 과제들로 계속 나갈 거니까 기대하셔도 되겠어요. 여기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게. 빚 중에 아까 기억나니? 상품을 사오고 못 준 빚이 있다 그랬지? 그거는 너무 길잖아. 상품 사오고 못 준 빚. 그래서 이 한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외상으로 물건을 사온 돈, 외상매입금 300원이라고 하면 상품을 사오고 못 준 빚이 300원 있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오고 못 준 빚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건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이런 말을 써요. 빌릴 차, 들어올 입, 돈금, 빌려온 돈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빌려온 돈, 차입금이 200원이다. 근데 1년 안에 갚기로 했다 그러면 앞에 또 짧은 기간이라고 단기 뭐 이런 말을 써요. 단기 차입금 200원이면 회계하는 모든 사람들은 약속한 이름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와서 갚아야 될 빚이 있구나. 그게 200원이구나. 요 위에 외상매입금은 상품을 사고 못 준 빚이 있구나. 그게 300원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이거 언제 다 외우냐고요? 걱정하지 마요. 앞으로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게 진도니까 그냥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만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한두 개만 더 할게요. 비용, 이거 쉽죠? 비용. 우리 회사가 쓴 돈을 비용이라고 하는데 월급을 100원 썼어요. 월급은 월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쥐꼬리만 한다고 쥐꼬리라고 쓰면 아무도 못 알아볼 거잖아. 이거 약속한 이름이 있어요. 월급이라고 쓸까? 봉급이라고 쓸까? 연봉이라고 쓸까? 진아쌤이 아시겠죠? 월급은 뭐라고? 급여. 네, 급여라고 약속했어요. 우리 회사가 사무실을 빌려 쓰고 집세를 냈어요. 이 집세는 한자를 이용해서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월세? 아닌데. 뭘까? 사무실료를 냈네요. 그걸 뭐라고? 임차료라고 약속했어요. 점포를 빌린 돈, 임차료라고 집세 낸 건 이야기하고, 회사가 전기세를 냈네? 전기세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 전기세가 아니라 수도광열비라고 부르겠어요. 이 수도광열비는 전기세뿐만 아니라 수도세, 그 다음에 난방하는 가스요금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수도광열비라고 해요. 또 하나 해볼까? 어떤 게 있을까? 또 돈 쓰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거 급여. 간식비. 직원들한테 간식을 사줬어요. 간식 먹는다고 돈 쓴 건 복리후생비. 이렇게. 그 다음에 거래처 직원한테 단란주점 가서 술을 대접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마케팅이나 접대를 위해서 한 것. 이런 것도 개정 과목이 있어요. 접대비라고. 이렇게 어떤 비용을 썼느냐에 따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이걸 개정 과목이라고 하고요. 돈 번 것도 상품을 팔아서 돈 번 것은 상품 매출 이익이라고 하고, 이자를 받아서 돈 번 건 이자 수익이라고 해요. 이거 한 번에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 회사가 가진 재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빚,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가진 진짜 돈,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쓴 돈, 우리 회사가 번 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여러 가지를 계정이라고 하고, 그 계정에 약속한 이름을 붙여야 누구든 봐도 알 수 있다. 이 약속한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계정 과목이 1000개, 10,000개 있는 게 아니라 1학년에 알아야 될 것은 한 3, 40개? 그리고 고등학교 다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한 200개도 넘지 않아요. 영어 단어 몇천 개까지 외우는데 우리 이거 20, 30개 한국말로 된 거 외우는 거 안 어렵겠죠? 네, 이거 외워주는 게 이번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다시 이야기해 볼게. 앞으로 남은 2-3시간 동안 이 개정 과목 외우기로 할 겁니다. 개정 과목 외우기. 이 개정 과목 외우기는 여러분이 중간고사는 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대신 수행평가와 기말고사를 칠 건데 학교 오면 수행평가로 이 개정 과목 외우기를 할 거예요.
계정 과목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 지난번 나눴던 PDF 파일을 한번 볼까요? 저기 화면 한번 봅시다. 화면. 이 화면에 보면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 자산의 종류, 여기 아마 여러분은 답이 있는 걸 선생님이 줬을지 모르겠네. 자산의 종류,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화나 채권은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자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답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우리 회사가 법정통화, 돈이나 수표가 있으면 그걸 현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팔려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상품, 또 사용하려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비품, 땅이라는 재산이 있으면 토지, 빌딩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건물, 자동차가 있으면 차량 운반구, 이렇게 약속한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을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가진 빚을 뭐라고 했죠? 부채. 우리 회사가 가진 빚도 여러 가지 빚이 있어요. 이것도 각각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상품을 사오고 못 준 빚은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돈을 빌려오고 못 갚은 것은 단기차입금. 그 다음에 상품 말고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차량 운반구라든지 비품을 사고 못 준 돈은 미지급금. 이렇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한자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면 진짜 우리 회사 돈이 있죠. 순자산. 다른 말로 뭐라고요? 자본. 자본에는 아직은 잘 몰라도 되겠는데 그냥 두 가지가 있어요. 사장님이 돈을 출자하고 시작한 자본금, 반대로 사장님이 가지고 간 인출금. 인출금은 사실 자본의 항목은 아닌데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만 알면 되겠어요. 자본은 어렵지 않죠? 한 개밖에 없으니까. 경영성과를 알려면 수익과 비용을 알아야 되는데 손익계산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회사가 돈 번 수익을 여러 가지로 나눠봤어요. 어떻게 돈 벌었느냐? 이 이름들이 계정 과목이죠. 상품을 팔고 돈 벌었으면 상품 매출 이익. 그 다음에 이자 때문에 돈을 벌었으면 이자 수익. 우리 회사가 건물이나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서 빌려주고 받았으면 임대료 수익. 뭐 이런 이름들이 있고, 회사에서 돈 쓰는 일이 더 많죠? 돈 쓰는 걸 비용이라고 해요. 이 비용에 우와 이만큼이나 있네요. 이 비용은 상품 팔아서 손해난 걸 상품 매출 손실, 직원들한테 월급을 줬으면 급여, 그 다음에 이자 때문에 돈을 썼으면 이자 비용, 점포세를 냈으면 임차료, 전화 비용을 냈으면 통신비, 아까처럼 수도세를 냈으면 수도 강열비 등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자, 많을 것 같은가요? 여러분은 일단 여기 있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정도, 이 PDF 파일에 있는 이 계정 과목 정도만 외워주면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지 않고 이 계정 과목들을 어떻게 외우면 좋을지 과제나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정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는 돈 계산 잘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만드는 게 목표라고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만들려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재산의 여러 가지, 빚도 여러 가지, 돈 번 이유도 여러 가지, 돈 쓴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이 여러 가지를 각각 계정이라고 하고 그 여러 가지에 이름 붙여놓은 걸 계정 과목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 표를 만들었을 때 어떤 재산이 얼마 있고 어떤 빚이 얼마 있고 어떻게 돈을 얼마 썼고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알려면 계정 과목을 약속한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이름 외우자는 게 이번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기껏해야 4, 50개밖에 되지 않으니까 영어 단어 외운다고 생각하고 외워주면 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한번 해볼까?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안녕. 진아쌤 안녕.